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황입니다. 문화충격 시즌2 5번째 에피소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원영석 기자, 안주영 씨, 킬라그램과 함께합니다. 4인 사색 문화충격 시즌2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 한 주 동안 이슈를 몰고 왔었던 이제 그 뉴스들을 다루는 위클리 업데이트 시간입니다. 네, 다들 잘 지내셨나요? 네, 잘 네, 지냈습니다. 잘 예. 지냈습니다. 너무 잘 지냈죠. 안주영 씨는 웃고는 있지만 그러니까. 네, 지금 자꾸 목소리가 남자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안녕하세요. 아니, 네. 많이 아파요. 알아요. 예. 감기가 그래서 오셔가지고. 트랜스로 이렇게 바뀌셨나 해가지고 농담. 그죠? 정말 문충스러운 발언이네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왜 이걸 기다리고 있었어. 자, 그럼 이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소식인데요. 이 한인 시니어 다수가 미국에서 이 고립을 겪고 있다, 아이솔레이트 되고 있다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앞에 보이시죠? 이 아시안 고정관념 개선을 위한 단체, 이 체인지 인사이트가 전국 아시안, 하와이 원주민, 태평양섬 주민 커뮤니티 비영리 단체 19곳을 기반으로 건강 상태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원인 리포트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5,932명의 데이터를 취합해서 분석해본 결과 이 한인 87%는 영어가 아닌 한국어를 주로 사용을 했고요. 이 25%는 최소 주 6일 고립됐습니다. 주 6일입니다. 고립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거요. 혼자 그렇죠. 사람을 안 만나고. 예, 일주일에. 이 한국 시니어는 한국어를 사용을 했고요. 이 주목할 점은 한인 시니어의 빈곤율은 아시아계에서 가장 낮았던 반면에 주 1회 이상 주 1회 미만 타인과 교류한다는 한인 시니어 비율은 불과 17%에 달해서 이 고립도가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죠? 근데 정말 또 이렇게 나이 있으신 분들끼리는 오히려 더 저는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 좀 그렇죠. 사회적인 게. 네, 저기 보시죠. 저희 한국계가 지금 빈곤율이 30%밖에 안 돼요. 예, 빈곤율은 그래도 제일 낮은 네, 거죠. 근데 고립률이 그건 좋네. 네. 근데 고립률이 높다는 건 그만큼 불행하다는 거라고 뭐, 볼 수도 있고 일주일에 또 우울하신 분들이 좀 6일간 많아요. 또 혼자 우울하다는 있다는 걸 거. 수도 네, 있고요. 우울할 수 네. 있는 거죠. 뭐, 원래 사람이란 게 이게 사회성 동물인데. 사실 뭐 코로나19 이후에 이렇게 됐다고 볼 수도 있겠고 뭐 일단 이거는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누구나 고립됐다. 있었죠. 예, 뭐 네, 그렇죠. 컬스도 예. 있었고요. 예. 아니 얼마 전에도 뭐 한국이 전 세계에서 제일 우울하다 우울하다. 뭐 그런 뉴스가 또 한 번 나왔던 참, 게 그래서 뭐,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항상 정신 건강에 주의를 하시고 또 예. 어떻게 좀 개선을 할 수 있는가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스입니다. 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지난 2021년 5월 21일에 이 오렌지 카운티 55번 프리웨이에서 유치원 기억납니다. 등원길에 이 어머니가 운전하는 차량 뒷좌석에 탑승했던 당시 6살 소년 에이든 레오스가 보복 운전했다는 총성을 입고 사망하는 사건이 예. 발생을 했었죠. 네. 네, 오마이갓이에요, 완전히. 네. 근데 이 총격 용의자로 기소됐던 저기 나오죠? 마커스 앤소니 에리즈입니다. 네. 이 2급 살인 혐의를 인정을 했고요. 또 총격과 사망을 야기한 혐의 등의 유죄를 인정을 했습니다. 방금 이제 살짝 지나갔지만 저 그 6살 소년 에이든 레오스였어요. 이에 따라서 오는 4월 선고에서 최대 40년 실형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 당시 운전을 했던 이 윈 리도 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4년 실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네. 저게 이제 그 총격에 사용됐던 저 그 총 글로우기고요. 예. 저 총에 맞아가지고 6살짜리가 죽은 맞습니다. 거죠. 이제 보복 총격을 한 거죠. 네. 네. 왜 우리한테 이렇게 저기 나오네요. 너무 안타깝죠. 네. 근데 이게 지금 뭐 비단 이 문제뿐만 아니라 이 요즘에 진짜 홍킹하면 안 된다라고 하지 않아요, 사람들? 빵빵거리면 안 된다. 그죠, 안 되죠. 안 하고 싶더라고요. 싸움 왜냐면 걸지 저렇게 마라. 로드 레이지 하는 사람들이 이제 저도 있다는 사실 걸 알게 옆에서 되니까 막 뭐라고 뉴스에서. 하면 안 봐요. 쳐다보면 안 돼요, 요즘에는. 쳐다봤더니 이제 막 뭐라고 되게 심하게 흑인이 저한테 막 그래서 무서워서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요즘에는 것 이제 맞습니다. 예전에는 공격적으로 운전을 해도 됐었을지 네. 몰라도 지금은 좀 방어적으로 운전을 해야 되지 않나. 그 일부는 그런 마음을 갖고 시동을 거는 것 같아요. 오늘 한번 누가 나한테 시비 거나 한번 보자 하고 그런데 그냥 거의 그런 도전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운전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있는 것 같아요. 저런 사람들 거의 아까 전에 얼굴을 살짝 분위기를 봤는데
저희가 촬영 시작하기 전에 살짝 다크나이트 얘기했잖아요. 아, 그렇죠. 다크나이트에 나오는 약간 악당 같아요. 분위기가. 사실 저희가 방어적으로 하는 게 그렇게 맞습니까? 아니 뭐 공격적으로 당연히 하면 안 되지만 예. 그렇게까지 조심해야 되냐고요. 총 맞을까 봐. 네. 그렇죠. 그리고 운전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방어 운전을 해야 안전하다고 그건 맞죠. 저희들은 그렇게 배우고 있거든요. 방어 운전. 근데 뭐 안타까운 사건이고요. 뭐 방어 운전을 해야 된다. 참 안타까운. 네, 다음은 이제 혈세가 줄줄 새는 뉴스입니다. 네. 네, 혈세가 줄줄 새요. 기분 나쁠 것 같아요. 네. 뭐 샌프란시스코 경찰이 범죄 근절 비영리 단체의 고급 선물 상자와 전용 클럽에서의 이 발레 파킹, 레이크 타워, 여행 등 명목으로 7만 9천 달러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고요. 그러니까 비영리 단체에 의해 경찰이 줬다는 거죠. 이 감사실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경찰국은 세금 사용처를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지난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3월 사이에 범죄 근절 비영리 단체라고 이제 표방을 하는 세이프에 예산을 투입을 했습니다. 이 항목들을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이 음력설 그리고 흑인 역사의 달 등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열린 벨리 지역 행사에서 배포된 개당 152달러 상당의 선물 상자를 구입을 위해서 3만 3천 달러 썼고요. 그리고 레이크타워에서 열린 한 행사에 참여한 세이프 직원에게 14,000달러가 지급이 됐습니다. 직원들에게. 그리고 이 밖에 숙박과 교통비 12,000달러 그냥 펑펑 써제꼈네요. 네. 샌프란시스코 회원 전용 클럽 발레 파킹에 2,000달러 등이 사용됐는데 이 세이프 측은 조사 결과를 인정하고 시정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글쎄요. 참 어떻게 생각하시죠? 혈세 낭비죠. 네. 혈세 낭비고 그러니까. 이거는 제 세금을 마음대로 쓰고 있네요. 이런 뉴스 들을 때마다 비영리 분노하고. 단체도 없애야 되는 네. 거 아닌가요? 그죠? 그리고 정부기관에 대한 불신이 항상 이렇게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이런 걸 보면은 이게 이제 저런 로컬 분들이 정부가. 야기를 하는 거죠. 정부기관의 불신. 뭐 네. 정부기관이 아무리 열심히 일하면 뭐 합니까? 저런 사람들 그렇죠. 때문에 다 물을 흐리는데. 갚았어요. 돈 빼돌리는 사람들. 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 샌프란시스코를 지역구로 하는 스캇 위너 캘리포니아주 상원 의원이 이 보다 안전한 캘리포니아주 거리라는 법안 패키지의 일부분으로 SB 961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이 기사를 쓰면서 지난주에 그 80년대 그 차량 DUI. 네, DUI. 네. 자, 이 SB 961 법안은 오는 2027년부터 이 캘리포니아주에서 제조되거나 판매되는 모든 승용차 그리고 모터트럭 그리고 버스에 속도 제한 기술 장치를 반드시 부착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요. 이 장치는 차량이 제한 속도 10마일 이상으로 달리는 것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아무리 엑셀 밟아도 술 마시지 말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즉 시속 35마일 제한 속도 구간에서 차량이 만약에 10마일 이상 넘어갔다, 45마일이 됐다. 그러면 달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구급차와 이런 응급 차량들은 예외다. 그렇죠. 아니 근데 저 같은 해야지. 경우에 화장실을 많이 가요. 그럼 진짜 빨리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네요. 급한 상황에도. 근데 그건 화장실 아니, 가고 화장실 싶다고 지금 그러니까. 차량을 과속을 하면 안 되는 거 과속하면 안 되지. 아니, 안 되는 건 참아야지. 아닌데. 우리는 아프다고 봐주지 않아요. 저에게는 이멀전시일 수 있잖아요. 내가 보니까 그죠. 주영 씨는 경험담 다 같은데 지금 얘기하는 게 이게 학생들 네. 보행거리에서 그냥 막 달렸나 봐요. 급할 때 몇 마일까지 밟아보셨나요? 근데 진짜 너무 급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죠. 그럴 수 있죠. 그때 저는 이제 몰랐는데 보니까 100마일을 넘어오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죠. 차 타기 전에 제가 누누이 불을 말씀드리지만 꼭 보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자리에서 같이 방송하는 게 참 감사하네요. 문화 충격이시죠, 여러분? 문충이네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제 네. 깜짝 놀랄만한 소식인데요. 이 LA 타임스의 대량 해고 소식이었습니다. 들썩들썩했었는데 이 남일 같지가 않네요. 이 방송 언론사들이 힘든 새해를 시작했다는 소식인데 LA 타임스는 지난주에 뉴스룸 인력 115명, 약 20%를 줄였습니다. 네. 이 구독자와 광고 감소에 따라서 누적된 4천만 달러에 달하는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 143년 역사상 최대 감원이었어요. 근데 이게 LA 타임스만 그러느냐? 그런 게 아니라 비즈니스 인사이더도 직원 8% 줄이겠다고 네. 했고요. 포브스 그리고 뉴욕 데일리 뉴스 직원들도 감축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네. 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는 것은 뭐 회사에서 감축 정책을 그렇겠죠. 펴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 거고요. 저 네, 그래서 많은 방송 언론사, 뭐 CNN도 마찬가지였고 NPR도 마찬가지였고 많은 언론 방송사들이 몸집 줄이기를 단행해 왔는데 뭐 지난해 이 필드에서 사라진 일자리는 무려 2,700개고요. 네. 인터넷 발달에 따른 뉴스 소비 방식 변화 등에서 따른 촉발된 흐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언론이 죽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얼마 전에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트 우리들이 네. 좋아하는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 있잖아요. 스포츠 그죠. 매니아들이 거기는 아예 모든 전 직원을 해고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저기 저기 보면 네, 안타까운 거가 제목에 보면 2024년 시작됐다. 네. 이제 매스 레이오프 그러니까 네. 대량 해고가 시작됐다는 것이죠. 우리 필드에서 우리 필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저는 이제 기자기 때문에 그죠. 우리 필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널리즘 분야에서 이런 그렇죠.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예. 건 참 안타까운 소식이 사실은 이게 인터넷이 발달을 하고 또 앱들이 발달을 하면서 그쵸. 뉴스를 접하는 이제 컨텐츠들이 많이 발달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 맞죠. 같은데 우리 LA 타임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자 한 명한테 직접 들었는데 네. 이제 그 정리해고 다 네네. 된 다음에 그 사주 입김이 너무 많고 그 사주의 그 패트릭 슌슌 네. 그 사주의 딸이 굉장히 그 액티비스트래요. 음. 예, 그 강성진보, BLM 이렇거든. 뭐. 네네네네. 그 입김이 편집국 내에서 너무 심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불만도 굉장히 많았었다고 그럽니다. 지금 얘기 들어보면. 진짜 뭐 예, 불만은 뭐 그 회사가 뭐 어떤 정책을 펴는지 모르겠지만 뭐 사실 같은 기자로서 뭐 그렇죠. 원영석 돈- 기자도 예. 그렇겠지만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너무 비싸게 샀어. 그리고 5억 불 주고 샀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알겠습니다. 돈이 잘 안 나는 거지. 다음 맞아. 소식입니다. 이거 뭐 안타까움을 넘어서서 정말 화나는 소식인데요. 이 스탠딩 코미디언 오웬 벤자민이 아시안에 대한 인종차별 트윗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저기 보이시죠? 자, 저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이 내용을 보면 이 지난 22일 올라왔던 트윗인데 내용을 보면 처음에 동양인을 봤을 때 어떤 첫 인상을 느꼈습니까? 일부러 눈을 이용해서 재밌는 표정을 짓는다고 생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담이 아니라 항상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댓글에 보면 이 뭐 오웬 벤자민이 누구냐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아시안들이 댓글을 남겼는데 자, 저는 여기서 완전 인종차별주의자네. 네, 완전 원래. 인종차별주의자예요. 저는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왜 이 내용을 골랐냐. 사실 저는 지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많은 사건, 사고들을 취재를 해왔거든요. 사고 현장도 다녀왔었고. 그때 많은 피해자들을 만났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었는데 근데 그때 보면 아시안인이니까 때리고 피를 흘리는 피해자도 만나봤고요. 아시안 증오범. 네, 네. 국가도 필요 없고 아시안인이 코로나19 전파자라는 소리를 들어야 됐었고 그렇죠. 또 위협을 받는 피해자도 많이 봤어요, 저는. 근데 이민자들이 건국한 게 미국입니다. 예. 영국에서 종교적 맞죠. 탄압을 받던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렇게 그렇죠. 되면 원주민은 아메리칸 그러니까 여기 그 네이티브 아메리칸. 네이티브 아메리칸이 여기 원주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이민자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시안들에게 인종 차별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쵸. 내가 아시안이라는 이유만으로 음흠. 뭐 불체자라는 개념, 뭐 청소년 추방유예 정책, 다카 수혜자들도 구제받지 못하면 서류 미비자예요. 예? 합법 거주자인 저도 이제 당시에 운전을 하는데 저보고 칭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누가? 뭐 그 지나가던 흑인 뭐 백인들 다 그러니까 예. 코로나19 때. 근데 이게 운전을 하고 가다가 이제 친호라는 소리도 듣고 칭총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이게 신분의 관계가 있냐? 없어요. 신분의 관계가. 그렇다고 내가 국가가 뭐 중국이냐? 아니면 일본이나 상관없거든요. 뭐 물어보지도 않으니까. 네. 이 기사는 구독자들이 인종차별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이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목소리를 높여야 된다라고 해서 한번 정해봤습니다. 맞습니다. 오웬 벤자민이 문화적으로 백인인가? 아니면 흑인인가? 아, 백인이죠. 백인이에요. 네. 근데 보면은 근데 아시안 폭력 가하는 그 인종을 보면은 좀 특정 인종이 좀 많은 것 같아. 솔직히 그런 관련 영상들을 보면. 아, 뭐 근데- 우리가 근데 그런 것도 이제 언급을 이제 언론들은 많이 이제 가해자를 표현을 많이 안 해요. 요새. 맞아요. 왜냐하면 특정 인물이 자꾸 자꾸 특정 인물이 근데 저는 나오니까. 한마디 하고 그런 싶은 건 얘기가 우리 아시안들 네. 왜 코로나19 때도 그랬죠? 그 누군가의 발언으로 굉장히 힘들지 않았습니까, 저희? 근데 왜 아시안들이 아시안이라는 이유만으로 자꾸 이렇게 피해자가 돼야 되는가? 흑인도 있고 히스패닉도 있고 다 있는데 왜 항상 아시안이 타겟인가라는 거에서 굉장히 분노스럽고요. 아시안이 좀 순종적인 게 있고 그리고 사실은 이게 이제 중국에서 나온 거잖아요. 중국에서 나온 거라서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이거 왜 다른 데는 스페니쉬 바이러스 이렇게 다 하는데 왜 여기만 특별하게 코로나로 하느냐. 뭐 WHO가 너무 중국 편 든다. 그런 거를 많이 이제 비판을 했죠. 근데 근데 그때 발언이 됐던 게 쿵플루였죠. 제가 쿵플루. 근데 제가 그때 정말 기억이 났던 게 그 이후에 두 명의 한인을 만났는데 둘 다 피를 흘리는 한인을 만난 적이 있거든요. 아시안 증오범죄를 제가 이 얘기는 해야겠습니다. 시간이 가도. 그래서 저는 아시안이라고 이제 더 이상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그건 생각을 합니다. 당연하지. 또 이제 아시안들이-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목소리를 높여야 될 것 같고요. 너무 순종적으로 당하면 안 돼. 신분에 아시안들이. 관계없고 인종에 관계가 없다는 거.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이제 자랑스러운 한인 소식입니다. 이게 분위기를 다시 한번 좀 바꿔봐서
이제 콜로라도 최대 일간지 덴버 포스트 릴리 오닐 기자가 소개한 기사인데요. 저기 나오시네요. 자랑스러운 한인. 서울 호스피탈리티 그룹 대표이자 콜로라도 한인 요식업협회 회장인 이종욱 씨의 이야기입니다. 되게 대단하신 분이에요. 지난 1998년 도미한 이종욱 대표는 2003년 세인트루이스 다운타운 어두운 길모퉁이 나이트클럽 네온 사인이 질비했던 곳인데 2003년 와사비 스시바로 시작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 대표가 사업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퍼지자 단골 손님들의 도움이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이 변호사가 렌트 계약을 도와줬고 부동산 브로커가 장소를 찾는 데 도움을 줬고요. 그리고 건축도 도움을 받았답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사세는 더욱 확장이 됐고 한식, 치킨, 불고기, 비빔밥 등 지금은 16개 식당을 운영하는 그야말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자랑스러운 한인이다. 서울 호스피탈리티 그룹은 직원이 170명 이상이라고 하네요. 정말 부럽습니다. 와. 그 매출이 얼마나 된다고 그래요? 매출까지는 그럼 안 제가 못 봤는데 일단 하여튼 한 개로 돈잘 시작해서 번다고. 16개로 늘렸다는 거. 정말 대단하시네요. 네. 그리고 바로 다음 뉴스 한번 볼게요. 예, 또 자랑스러운 한인인데요. 저기 나오시네요. 지난 17일 지난달 17일 유명 패션 매거진 마리클레르에 소개된 기사인데요. 이 푸드 스탬프로 시작을 했던 저소득 이민자 가정에서 자란 한인 2세 샤론 박 씨입니다. 현재는 매출 2천만 달러를 달성한 비건 헤어 익스텐션 스타트업 인서트 네임 히어 공동 창립자고요. 너무 대단한 것은 이 소위 흑수저로 불리던 인물이 자수성가한 스토리예요. 이 13살이 되던 무렵 부친을 여의고 나서 가뜩이나 어렵던 생계가 어려워져서 푸드 스탬프 그리고 정부 지원금으로 생활을 했어야 됐는데 너무 슬픈 얘기인데 페퍼다인 대학에 입학을 했지만 빈부격차를 겪어야 했고 워낙에 이제 스포츠카들 끌고 다니고 부잣집 아이들은 남자친구가 편부모의 저소득 가정 출신이기 때문에 오래 사귈 수 없다는 얘기를 했다는 걸 들었다고 합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대요. 마음이 아프네요. 그리고 지난 2014년 신생 화장품 회사 컬러팝에서 시급이 17달러를 받고 일을 했는데 네. 얼마나 열정을 갖고 일했는지 연봉 8만 달러에 마케팅 관리자까지 올랐고 와우. 이어서 크리에이티브 부서 총괄에 연봉 12만 달러까지 받았습니다. 오, 네. 이를 알아봤던 컬러팝 공동 창업자이자 투자자인 케빈 굴드가 이 스타트업 인서트 네임 히어 제안을 했고 첫 해 매출 300만 달러를 시작으로 창업 3년 만에 2천만 달러를 달성해서 지난 2021년 포브스지에 30살 이하 영향력 있는 30인 안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진짜 대단한 여성이네. 젊은이에요. 이거는 진짜 박수 한번 쳐야 될 만한 2천만 불 공동 창업자로. 자랑스러운 진짜 한입니다. 자랑스럽습니다. 나이가 몇 살이라고? 지금이 올해 30살인가요? 네. 언더 30니까. 네. 자, 이제 다음 소식입니다. 네, 이제 다음은 라스베가스에서 아시안들이 거주하는 주택만 노리고 강도 행각을 저지른 일당 체포 소식입니다. 저기 나오죠? 중어범죄. 네, 이 라스베가스 메트로 경찰은 지난달 초 올해 18살 조나단 크라우치 그리고 17살 텔렐민즈 엘리엇 그리고 18살 로렌조 테일러를 강도와 절도, 납치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캘리포니아주 거주자들인데 굳이 네바다로 라스베가스로 넘어가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드러났는데요. 이 총기로 무장한 이들은 지난 2023년 9월 26일에 이 아시안 거주주택에 침입해서 침실에 있던 24달러를 훔쳤습니다. 별로 많이 안 네. 가죠. 네네. 눈에 보이는 돈들 다 훔쳐 나갈라다가. 똑똑하게 범죄를 하는 스타일은 아니었나 봐요. 그렇죠. 네. 네. 24달러를 훔치는데 그쳤겠죠. 그렇기 그죠. 때문에 예. 이들은 총으로 거주자들을 위협해서 여성 한 명과 룸메이트를 묶으려 하다가 도주를 했고요. 예, 이들이 사용했던 총기는 캘리포니아주에서 도난당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것마저도. 네. 이 경찰은 이들 용의자들이 아시안들이 거주하는 주택만 노린 것으로 보고 있고 이전에 발생한 6건의 이 강도 거주지 침입 사건도 연관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짜 나쁜 놈들이네. 아시안을 일부러 타겟해가지고. 근데 이게 갔다는 사실 거지. 그럴 수 있어요. 그 아시안들은 좀 돈이 많다. 미국에 사는 아시안들 현찰을 갖고 있다. 네, 현찰을 갖고 그죠. 있다. 그런 그리고 선입견 집안에 때문에. 총을 소지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근데 딱 침입을 맞아. 했을 근데 아시안들이 너무 이렇게 가만히 있으니까 저렇게 일부러 노리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아시안들이 여기에 대해서 좀 맞서 싸우고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죠. 다음 흑인들. 뉴스는 조금 부끄러운 아시안 소식이에요. 네. 보죠. 예, 줄담배를 피우면서 마라톤을 완주했던 50대 중국인 소식인데 저기 나옵니다. 지금 입에 뭘 물고 있습니까? 담배를 물고 계세요. 어머나. 불을 붙이고 아니 계시고. 담배 물고 저게 달려기가 되나? 그러니까요. 그러게요. 예, 저기 태우는 이제 좋으시긴 하네요. 2년간 경기 출전 금지 명령과 더불어서 중국 육상협회로부터 추가 처벌을 받게 됐다는 소식이고요. 근데 우승을 대단하신데? 했어요?
예, 들어보시죠. 예, 인디펜던스 등의 언론에 따르면 지난달 7일 이 CNB 샤먼 마라톤 2024에 출전한 52살 채는 마라톤을 뛰면서 연쇄 흡연을 한 이유로 실격 처분을 받았습니다. 와. 네, 그는 올해 샤먼 마라톤 대회에 참여해서 3시간 33분 만에 완주를 했지만 코스에서의 흡연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판정을 받았는데요. 계속 피고 계세요. 입에 그냥 물고 호흡을 거의 담배의 필터를 통해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근데 이분은 도움이 웃긴 되나 봐. 게 담배를 오. 피우면서 마라톤을 뛰면서 유명세를 탔던 인물입니다. 원래. 이미. 아. 지난 2018년 광저우 마라톤, 2019년 샤먼 마라톤에서도 내내 담배를 태우셨고요. 2022년 신안장 마라톤에서도 담배를 피우면서 경주를 했었는데 이때 그는 이번 마라톤 때보다 5분 더 빠른 3시간 28분 만에 완주를 했었고 대단하다. 아니 그러니까 뭐가 담배가 이게 도움이 되나 보네. 아니, 그런가 봐요. 보니까 각성이 되나 그리고 봐. 1,500명이 넘는 주자 중에서 574등을 차지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잘했는데. 네, 기록은 되게 574. 좋으시고요. 네, 1,500명 아니, 중에 지금 황 574등. 기자. 아니 근데 도움된다는 사람들이 있대요. 내가 진짜로? 들었어. 그 흡연이 오히려 자기는 이렇게 스트레스도 풀고 각성. 이렇게 각성 비슷하게. 그래서 뭐 폐 모르겠어. 폐 건강에 좋은 네, 리가 근데 없잖아요. 이건 자기는 이게 익숙하다고 하는데 이게 건강상으로 따지면 담배를 피면서 마라톤을 하는 것은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업데이트였고요. 원스 폴리틱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저렇게 화면 보니까 웃기네. 원스파메틱스. 눈이 계속 중간에 트럼프, 나오시는데요. 오바마, 네. 힐러리, 그 친구들하고 같이 저렇게 나오니까. 네. 자, 원스 폴리틱스 시간입니다. 뉴욕타임스가 최근 보도한 내용이에요. 파트너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으세요? 그냥 바꾸세요. 네? 리드가 이렇습니다. 예. 뭐예요? 니키 헤일리가 보통 여자가 아닌 것 같아요. 이거 딱 보면. 오. 니키 헤일리는 미래 남편인 빌이 마이클과 더 닮았다고 해서 개명하라고 그랬대요. 둘이 오. 사귀면서. 아니 그러니까 얼굴 생김새가 마이클이랑 너는 닮았으니까 생긴 거 마이클로 보니까, 바꾸라고. 아, 넌 느낌이 마이클이야. 너는 빌이 아니고 마이클이야. 아. 그래가지고 이름을 바꿔버렸대요. 진짜요? 네, 그 여자가 남편을. 네. 그러니까 사랑의 세계에서 굉장한 개명 유머네요. 선언은 얼마나 드문 일인가. 뉴욕타임스에서 이렇게 보도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공화당 후보 경선에서 트럼프하고 마지막 남은 후보죠. 그렇죠. 니키 헤일리가 지금의 남편과 데이트를 시작했을 때 그녀는 남편이 이름이 뭐야 이렇게 물어봤다고 그래요. 그래서 당황한 남편은 내 이름 빌이잖아. 알잖아. 왜 물어봐. 뭐 이러는데 너는 빌 같지가 않다. 당신은 빌 같지가 않고 진짜 이름이 뭐예요? 그랬더니 윌리엄 뭐 이렇게 대답했는데 내가 볼 때는 너는 당신은 마이클이고 그래서 앞으로 마이클이라고 부르겠다. 그래서 이제 마이클이라고 부르자고요. 네. 이 마이클이 니키 헤일리하고 만나기 전에 있는 그 친구들은 다 빌이라고 부르고 이때 이유는 다 마이클이라고 부른대요. 그럼 개명을 실제로 한 건가요? 개명을 실제로는 안 한 걸로 그냥 알고 있어요. 부르는 그럴 때만 이렇게 마이클로 마이클이라고 하고 이렇게 아 그래요? 별명이 마이클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니키 헤일리가 이게 이제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는 조금 이게 이슈가 됐었나 봐요. 이제 뉴욕타임스에서 최근에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미네소타주 세인트 토마스 대학교의 명예교수이자 관계사회 과학자 캐롤 브루스는 사람의 이름에 대한 강한 반응, 특히 파트너를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싶을 만큼 본능적인 반응은 대개 어디선가 이렇게 비롯되는 것일 수 있다. 그래서 그럴 수 있죠. 예. 근데 이제 이슈가 되는 게 니키 헤일리 이름도 지금 이슈가 되고 있어요. 니키 헤일리도 원래 이름이 니키 헤일리가 아닌 거예요. 뭐예요? 원래 이름이 그 니라마다, 니마리타. 그 니마라타. 트럼프가 이제 네, 그 니말마타? 니마라타 아니냐? 퍼스트네임 니마라타. 니마라타예요. 원래 이름이 니마라타고 네. 그 헤일리도 원래 라스트네임은 아닌데 그래서 트럼프가 니키 헤일리를 두고 요 내용들도 알고 트럼프 캠페인에서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당신 이름 니마라타 헤일리 이렇게 불러요. 니마라타 니키 헤일리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비꼰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그러니까 왜 퍼스트네임을 바꿨느냐? 예를 들면은 오바마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베리 소토로였다가 자기 원래 이름으로 바꿨어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베리 소토로 이렇게 했다가 그 버락 오히려 오바마로. 본인의 원래 예, 이름으로 바꿨는데 원래 이름으로 돌아갔어요. 이분들은 약간 새로운 이름을 킬라그램을 짓듯이 제가 그렇죠. 약간 새로운 이름을 찾아가는. 예. 그래서 네. 퍼스트네임 바꾸고 남편 이름 막 바꾼 거를 이제 한꺼번에 조금 비꼰 그런 뉘앙스인데 뭐 헤일리가 남편 이름을 바꿨다는 건 저는 저도 이번에 뉴욕타임스 보도 좀 보고 알았는데 조금 놀랍더라고요. 그냥 보통 개명을 한다는 건 예. 내가 내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서 개명을 하지. 보통 주영 씨
이름이 별로 주영 씨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저 뭐 같아요? 주은 씨 어떠세요? 약간 이런 거잖아요. 딱 저 모양 생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저기 뭐야 영자 이런 거 아니어서 괜찮아요? 아 근데 남자가 되게 좀 순종적인 남자 아닌가 싶어요. 미리 군대도 이렇게 입대한 사람인데 파병도 가고 근데 저기 얼마 전에 불륜설도 있었어요. 니케일리가 그 주지사 되기 전 시절에 남자 2명하고 이렇게 불륜의 관계를 가졌다는 게 이렇게 나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읽어보니까 그 법정 문서, 그 소송 막 제기하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니케일리가 자기가 바람핀 적 없고 항상 깨끗한 크리스찬처럼 이렇게 살았다는 걸 홍보해가지고. 근데 그거를 그 비판했는데 저는 그 사람들 말을 믿게 되더라고요. 조금 너무 자세해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니케일리가 이렇게 뭐라 그러지? 그 가정에 그 기둥? 좀 약간 그 남자가 조금 이렇게 Wear the pants? 그러니까 갑을 yeah, exactly. I think she's the one who wears the pants. 그러니까 갑을 관계에서 갑이 약간 익히고 그렇죠. 남편이 약간 을 같은 느낌이 근데 드는 거예요. 반대로 만약에 남성분이 다른 자기 와이프의 이름을 너는 제시카야 이러면서 바꿨으면 조금 더 논란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그렇죠. 그거는 이제 그쵸. 여성 그러면 피하지. 또 이제 피하고요. 여성 피하지. 그죠, 그 약간 그죠. 이중잣대 아니야? 이중잣 대죠. 어떻게 봐? 이중잣대. 뭐 케이스 건 바이 건 죄송합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네. 건바이 건. 건바이 건 괜찮네.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예. 뭐. 네, 알겠습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자, 반유대주의 논란에 휩싸였었어요. 일론 머스크가. 그래서 그 비공개로 아우슈비츠 찾아간 내용인데 예, 잠깐 읽어보도록 할게요. 예, 반유대주의 음모론에 동조해서 논란이 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지난달 22일 폴란드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를 이렇게 방문했습니다. 아까 사진 보면은 오른쪽에 있던 친구가 이제 그 벤 샤피로예요. 유튜버로 굉장히 이제 뭐 유튜브 구독자 아마 5,600만 되는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아우슈비츠 생존자인 기돈 레브라는 분하고 이렇게 같이 수용소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머스크는 이곳에서 추모 촛불을 켜고 묵념한 뒤 대량 학살이 발생한 죽음의 벽에 이렇게 헌화를 했고 모든 일정은 이렇게 비공개로 진행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머스크가 문제가 됐던 게 유대인이 백인에 대한 증오를 의도적으로 부추기고 있다. 그리고 이민자 유입으로 미국 내 백인 인구를 대체해 나가고 있다는 취지의 X 게시글에 이거 실체적 진실이다. 이렇게 답해서 안티세미티즘, 세미티즘. 반유대주의에 동조했다는 그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기업은 X 광고 게재를 중단했어요. 그 미국에서 발언 때문에. 안티세미티즘은 진짜 위험한 건데. 사실 기득권하고 맞서 싸우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유대인들이 기득권의 모든 그 파워맨들을 보면은 상부에 많이 그렇죠. 있어요. 최근에 카니에 웨스트도 훅 갔잖아요. 그것 때문에 안티세미티즘. 한지 똑같죠. 빌리언웨어에서 전투기 억만 타고. 빌리언웨어에서 그냥 밀리언웨어로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머스크가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순진했다. 내 친구 3분의 2가 유대인이다. 그래서 뭐 저녁 식사 대화에서 그런 얘기는 뭐 그 반유대주의 얘기는 전혀 듣지 못했다 이러면서 인생은 뭐 너무 쉽지 않아요. 어쨌든 뭐 사과 비슷하게 이렇게 표명을 했고 이렇게 직접 아우슈비츠까지 가면서 이렇게 좀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근데 제가 볼 때는 약간 안티 기득권 성향이 있는 것 같아 솔직히. 옛날부터 그러셨죠 네. 저분은. 예.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뉴스 갈까요? 자, 이거 조금 긴데 저기 이제 저희가 이제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전쟁을 보면은 주로 저희가 주류 언론, 메인스트림 미디어를 접하다 보면은 이스라엘 입장을 많이 넣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죠. 사실. 근데 이제 최근 보면은 소셜 네트워크, 뭐 인스타그램이나 틱톡이나 뭐 페이스북 이런 데서는 팔레스타인, 하마스 쪽 입장도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마스가 얼마 전에 이렇게 자기네 입장, our narrative, 우리의 입장은 이렇다라는 그 글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게 이제 궁금하네요. 그 하마스 공보실에서 올렸어요. 네. 그래서 작년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에 대해 이들은 우리의 이야기 알-악사 홍수 작전이라는 제목의 16페이지 분량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1200명, 그러니까 대부분 민간인 1200명이 사망한 잔악행위에 대한 그들의 이야기인데요. 보고서를 보면 이제 하마스는 이스라엘 알-악사 모스크 및 정착존 확장에 대한 공격을 팔레스타인 국민, 땅, 권리, 신성을 지키기 위한 이니셔티브라고 그러면서 필요한 조치이자 정상적인 대응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10월 7일 이제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하마스가 이스라엘 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군인과 군사시설만을 표적으로 삼았다. 민간인 사망자는 모두 IDF 군,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을 얘기하는 거죠. IDF 군과의 대치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하마스는
공격 당시 강간과 성폭력 혐의가 있었다는 뉴스들이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그것도 그죠. 사실이 아니다. 그러면서 민간인을 해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고 이스라엘 가자 국경에서 발생한 혼란으로 인해 일부 잘못이 발생했을 수는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건 직후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아이 40명, 아이 40에 그 갓난아기 40명이 이렇게 그 참수다 됐다는 뉴스 기억하세요? 네. 근데 그때 이제 이스라엘 군인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스라엘 정부에서는 아직 그 확인 여부를 가 없었습니다. 예, 확인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잘못된 정보들도 있다라고 이제 반박을 하는 거예요. 자, 한번 1장 볼게요. 1장. 제가 이제 요약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좀 긴 거를 좀 최대한 압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예요. 왜 알 악사 홍수 작전인가? 그러니까 알 악사는 하마스 작전명입니다. 네. 그래서 하마스는 팔레스타인 사람들 전투가 10월 7일에 시작된 게 아니라 영국 식민 지배 30년 그리고 시오니스트 점령 75년을 포함한 시온주의 점령 기간으로 인한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계속됐다 이 얘기예요. 예, 그렇게 얘기고 그러니까 예를 뭐 1918년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땅 98.5%를 소유하고 있었고 팔레스타인 인구 92%를 차지하고 있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제 대량 이민 캠페인으로 그때 이후 팔레스타인으로 이주를 했다는 거고. 그래서 시온주의는 이스라엘이 건국된 1948년 훨씬 이전에 발표됐다. 이거 이제 이들 입장이에요.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자결권을 박탈당했고 시오니스트 깽단은 팔레스타인에 대한 인종 청소 캠페인에 팔레스타인 민족에 대한 그러니까 인종 청소 캠페인을 벌였다고 그렇게 비판을 했어요. 인종 청소 캠페인이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종을 그 자기네 인종을 다 이렇게 죽여 없애나가고 그러니까 있다는 옛날에 얘기죠. 그런 거죠. 뭐 예. 나치 히틀러가 이제 맞아요. 유대인 말살 정책을 펼쳤듯이 그렇죠.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얘기를 예. 하는 거예요. 오 마이 갓. 그래서 그들의 땅과 지역에서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인들을 이렇게 추방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았죠. 애초부터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 결과 시온주의 갱단은 무력으로 통제권을 장악했고 또 실제로 팔레스타인 사람들 57%를 추방시켰다. 그리고 500개 이상 팔레스타인 마을을 파괴했다. 네. 그리고 이스라엘은 마을 그리고 수십 건 학살을 저질렀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1948년에 이스라엘이 건국됐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 시오니스트 단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 단체를 인정을 안 하는 설립했다. 거죠. 예, 게다가 침략의 연속으로 1967년 이스라엘군이 나머지를 다 점령을 한 상황이고 그래서 팔레스타인의 웨스트뱅크, 가자지구 및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 주변의 아랍 영토까지 지금 점령한 상태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계속 이렇게 박해를 당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좀 더 짧게 하면 이제 17년에 걸친 질식할 듯한 봉쇄로 인해 세계에서 가장 큰 노천 감옥이 됐다.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렸죠, 여러분께 그 가자지구하고 네. 웨스트뱅크를 보면은 거기에 이제 그걸 막아놔가지고 그렇죠. 벽처럼 이거 마음대로 이렇게 체크포인트를 지나 네. 그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게 검문소도 굉장히 있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래서 힘들어 그렇게 살기. 오픈 에어. 그러니까 사실상 그냥 위에만 이렇게 천장이 열려 있지 감옥살이나 마찬가지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네. 2018년 그 가자지구 주민들은 이스라엘에 평화적으로 항의하기 위해 귀환 행진 시위를 시작했고 또 봉쇄와 비참한 인도주의적 상황에 항의하고 귀환할 권리를 요구했다. 하지만 이스라엘 점령군은 이러한 시위에 잔인한 무력으로 대응했고 팔레스타인인 360명이 사망하고 어린이 5,000명 이상을 포함한 19,000명이 부상당했다. 예. 그래서 공식 통계 이들이 이제 주장하는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00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이스라엘 점령 기간 동안 그 팔레스타인인이 15만 6,768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민간인이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아예 생각도 안 한다. 그 고통을. 이스라엘 쪽만 맨날 얘기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진실을 찾지 않고 부당하게 이스라엘만 편을 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불만을. 왜냐하면은 재정적 군사적 지원을 계속 해오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궁금한 게 이런 내용들이 미국 언론사에도 나오는 내용들인 건가요? 이 내용들 중에 상당 부분은 많이 안 저도 이제 잘 접하지 못한 사실 뉴스들도 이거 같은 있어요. 경우에는 이제 하마스 측에서 주장이라고 예. 받아들이는 거죠. 이제 제목도 그런- 근데 이 친구들이 이게 팩트다 이렇게 안 하고 our narrative, 맞아요. 내러티브 기억하시잖아요. 우리의 내러티브, 우리의 우리의 입장이다 그렇게 얘기를 이야기다. 했어요. 입장이다. 예, 2장 볼게요. 2장.
예, 이 장 보면은 이제 알 악사 홍수 작전과 이스라엘 주장에 대한 반박을 하는데 몇 가지 이제 세부 사항을 보면은요.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세부 사항을 보면은 10월 7일 당일 촬영된 비디오 클립과 나중에 공개된 이스라엘인들 증언에 따르면 알카삼 여단 전사들은 민간인을 표적으로 삼지 않았고 많은 혼돈 속에서 이스라엘군이 많은 이스라엘인을 사살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군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살됐다는 뭐 피하 식별이 잘 안 된다 이런 예, 얘기겠네요. 그렇죠. 예, 식별이 안 돼서. 그래서 언론에서 사건 초반 보도했던 팔레스타인 전사들에 의해 아까 보여드렸죠. 참수된 아기 40명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반박했습니다. 이스라엘 소식통도 여기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일부 언론들이 이거 사실 아니다라고 보도를 했고 대부분 아마 그렇게 이제 정정을 많이 정정 보도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미국 언론들은 40명 처음에 참수됐다고 그렇게 네. 얘기를 근데 했고 그렇게 말해놓고 그냥 뭐 사실 아니었네요 하면 되는 건데 이미 사람들한테 이미지는 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정정 보도라는 게 되게 큰 일이에요. 예, 언론사는. 예, 그래서 많은 서방 언론기관이 이 주장을 그대로 받아서 홍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마스는 팔레스타인 전사들이 이스라엘 여성들을 상대로 강간을 저질렀다고 그렇게 그렇죠. 보도를 많이 했는데 우린 전적으로 부인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23년 12월 1일 몬도바이스 뉴스 웹사이트. 이게 몬도바이스 웹사이트는 어떤 뉴스냐면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미국에 대한 뉴스와 오피니언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그런 언론사인데 여기에 따르면 10월 7일 하마스 대원들이 저지른 것으로 알려진 대량 강간 증거는 부족하다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다. 이 언론사는. 그래서 이는 이스라엘이 이러한 주장을 가자지구의 대량 학살을 오히려 부추기는데 이용했다. 왜냐면 저거 보면 분노하잖아요. 애기들이 참수당해?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분노하잖아요. 네, 그렇게 그죠. 이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자지구 주변 정착존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정착민 중 상당수가 무장을 하고 있다. 다 무장을 하고 있고 10월 7일 팔레스타인 전사들과 충돌한 것도 사실이다. 이 정착민들은 민간인으로 등록돼 있지만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싸우는 무장 세력이나 마찬가지라는 게 이들 입장이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민간인에 대해 이야기할 때 징병제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네, 한국처럼. 그렇죠. 그래서 18세 이상 모든 이스라엘인에게 적용이 되면서 모든 사람이 무기를 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이후 군복무 마치면.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여성도 군을 가야 네, 됩니다. 맞아요. 24개월간 여성은 남성은 32개월간. 그래서 무기를 휴대하고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세상 사람들이. 이는 이스라엘에는 무장된 국민이 있어야 한다는 이스라엘의 안보 이론에 근거한 거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무기 없이 당하는 게 아니라 다들 무기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는 민간인들을 거예요. 공격한 예.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전부 다 군인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민간인을 사실 하는 게 아니라 걔네는 전부 다 우리와 싸우는 애들이다. 그렇죠. 이런 입장으로 예. 생각을 하면 또 오히려 앞서 말했던 그런 것들이 조금 약간 그런- 애매해지네요. 예, 원래 그러니까 냈던 무기 자극적인 기사들이. 예. 네. 3장 가볼게요. 예, 3장 보면 이제 보다 투명한 국제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너무 이스라엘 네. 편만 들지 말고. 그래서 미국하고 서방 국가들이 이스라엘 편만 드는 건 문제라는 얘기고 4장 가겠습니다. 예. 하마스가 누구인지 좀 알 필요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마스 하는데 하마스가 네. 도대체 누구인가? 이제 자기네들이 하마스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이슬람 저항운동 하마스는 팔레스타인의 이슬람 민족 해방 및 저항운동이다. 그 하마스 목표는 팔레스타인을 해방하고 시오니스트 프로젝트에 맞서는 거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마스의 기준은 이슬람에서 근거하고 있고 이슬람은 하마스의 원칙, 목표, 수단을 결정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민족주의적, 종교적, 종파적 이유로 인간을 박해하거나 권리를 훼손하는 것을 거부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마스는 자신들의 갈등이 종교 때문에 유대인들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종교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고 시오니스트 프로젝트하고 싸우는 거다. 이렇게 단언을 합니다. 그래서 억압과 불의, 민간인에 대한 학살을 어느 곳에 세상 어디에서 저질르든 그건 우리들이 다 반대한다고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조금 달라요. 다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유대인 문제는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그 종교적 도덕적 가치에 따라서 나치 독일이 유대인을 학살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거부 의사를 밝혔다. 반대 의사를 밝힌다라고 하면서 여기서 우리는 유대인 문제는 본질적으로 유럽 문제였고 유대인 문제가 아랍과 이슬람 환경은 역사를 통틀어 유대인뿐 아니라 다른 종교와 민족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안전한 피난처 역할을 해왔다. 그러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온 거 아니냐. 그죠. 피난처 역할이었다. 아랍이 그런 얘기를 어느 정도는 조금 일리 있는 얘기들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들을 때. 그래서 아랍과 이슬람 환경은 공존, 문화적 교류, 종교적 자유의 모범이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렇게 그 시오니스트의 공격적인 행동은 서구 국가들이 이렇게 같이 합세하면서 더 이렇게 심각해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서구 세력하고 동맹 맺으면서.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팔레스타인에서 우리 국민에 대한 탄압을 정당화하기 위해 유럽에서 유대인의 고통을 착취하는 것을 거부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당한 얘기들을 하는데 어떤 일들을 당하느냐. 침략 당하고 있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면서 가자지구에서 주민들은 식량, 물, 의약품, 연료 이런 기본적인 생활 수단을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다. 왜냐하면 거기 이제 다 이렇게 그죠. 체크포인트 놓고 벽 감옥, 감옥 생활을 하고 있어서 이거 살기가 힘들다. 이런 그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5장 다음 가보겠습니다. 5장. 자, 그래서 하마스가 얘기하는 거는 그럼 우리가 어떤 게 지금 필요하느냐 이 이스라엘하고 네. 하마스 팔레스타인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탄압 박해에 당했던 민족 국가들은 팔레스타인 편에 서서 글로벌 이중자 때에 맞서야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한국도 여기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예, 민족적으로 탄압당한 맞죠. 사람들은 네. 초강대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는 더 이상 시오니스트들만 옹호하면 안 된다. 사실 이건 맞아요. 제가 볼 때는 초강대국들이 사실 이스라엘 편에 서고 유대인들이 여기 꽉 쥐고 있으니까. 그리고 미국을. 보면은 그 이스라엘 입장에서 나온 기사들은 그냥 굉장히 자극적이고 사실 이게 팩트가 맞나 싶은 것들이 많은데 예. 지금 이 글을 보면 조금 더 훨씬 되게 진솔한 그런 느낌이 더 많이 나는 것 같긴 해요. 뭐가 맞다고 저는 예. 100%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 그래서 이 미국 내 일부 그 언론사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부 보수 언론사들도 네. 아 이스라엘이 잘못하는 게 꽤 많다 이렇게 인정하는 그 언론사들도 이제 일부 있어요. 지금 강성 진보 진영에서도 또 있고. 예, 그래서 이거는 알고 보니까 사실이 아니었네 하는 게 있고 이게 유대인들이 그 너무 이스라엘만 편들게 이렇게 그 시스템 제도적으로 움직이는 그죠. 거 아니냐 뭐 그런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예, 이스라엘이 계속 통제하는 정과동 상황은 받아들일 수가 없고 또 시나이 반도와 요르단으로 추방 팔레스타인인들이 그렇게 추방되는 것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자, 우리가 뭐 팔레스타인 하마스 쪽 편만 들 수는 없잖아요. 뭐 그쪽 입장만 그죠? 우리가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있는 이 그대로 봐야 전쟁의 하니까. 근본을 알아야 되니까. 또 그죠? 하마스가 그쵸. 전쟁을 맞습니다. 일으켰으니까 그게 어떻게든 중요하죠. 그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이스라엘의 반박이에요. 예루살렘 포스트를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 포스트가 반박을 했는데 프로포간다. 예, 하마스가 10월 7일 민간인 사망에 대해 이스라엘을 비난하면서 잔악 행위를 부인하는 프로파간다 문건을 공개했다. 이건 프로파간다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반박 내용을 보면은 이제 테러 단체 하마스 테러 단체가 16페이지 분량 문서에서 10월 7일 학살을 정당화했다. 그리고 민간인을 상대로 저지른 잔혹 행위를 부인하면서 스스로를 민족 해방 단체로 부르짖는 건 그건 너무나 자기네들을 과대평가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마을과 키부침에서 벌어진 피비린내 나는 공습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보면은 그렇죠. 공보관에서 내보낸 거 보면은 그래서 또한 하마스가 10월 7일 인질로 붙잡은 약 240명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작전이 이들 죽음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기네 책임은 회피를 했다. 이렇게 조목조목 반박을 했습니다. 또 이 문서는 징병제는 18세 이상 모든 이스라엘인에게 적용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면서 모든 사람이 무기를 휴대하고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는데 이거는 그럼 무기를 갖고 있어서 그럼 죽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뉘앙스를 넣는 거는 잘못이 있다. 그러면은 무기 있다고 죽인다는 거 그거는 뭔가 잘못된 그렇죠. 애매하죠. 그 근데 그렇게 괜찮은 말을 거예요? 했다기보다는 예, 예. 그분들이 이제 그렇죠. 완전 시빌리언이 아니라 이분들은 예. 그래도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군인의 그걸 가지고 있다. 근데 네. 저 얘기는 저도 좀 동감을 하는 건 예. 저도 한국에서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이고 예비군이 이제 끝나가는 동원. 사람으로서 저희는 예비군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 저 이스라엘도 예비군 제도거든요. 예, 그 징병제긴 하지만 저희 나라랑 비슷합니다. 우리나라랑 비슷합니다. 한국하고 비슷해요. 근데 네, 단지 이제 한국이요. 여군들만 간다는 그렇죠. 게 다르죠. 네네. 그러니까 나라가 약했기 때문에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그 국방의 의무를 지키는 것이 예비군이고 그리고 그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 말만큼은 조금 저도 이스라엘 말이 다 맞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네, 그죠. 예, 저거는 조금 반박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네요. 예, 그래서 그리고 또 마치 그 공보 그걸 책자를 보면은 나치 독일에 의해 노출된 것을 막 반박했다는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거부한다. 근데 그거는 사실이 아니고 항상 유대인들을 어떻게든 처리하려고 했다. 이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뭐 유대인들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해 왔다는 식으로 표현하는 거는 그거는 말도 안 된다고 이렇게 반박을
했어요. 예, 이게 양쪽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한번 지금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번 좀 짚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Once Politics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싸의 킬라가 대기 중이죠.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인싸되는 법. 인사이드 아메리카 진행자 라킬 그램입니다. 마키오 그램. 네. 뭐 샤키로니라고 좋네요. 편하게 불러주세요. 라킬. 샤킬이라고 불러주셔도 되고, 뭐 깔라만시라고 불러주셔도 되고, 네. 컬러맛이 좋네요. 네, 뭐 라킬. 카더가든이라고 불러주셔도 되고. 예, 언론 뉴스 전해주시죠. 아,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부터 가히 문화 충격적인 소식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이제 합법이 된 마리화나 혹은 대마초에 관련된 아주 무서운 사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아, 제목부터 어마어마하네요. 예. 맞습니다. 33살의 이제 여성분, 캘리포니아에서 거주하고 있는 한 여성, 브린 스패처가 자신이 사귀는 남자친구, 체드 오멜리아를 100차례 이상, 정확히 108차례를 찔러 숨지게 했다는 사건인데요. 이분이 특이점이 마리화나 혹은 대마초로 인해 정신 이상 상태가 됐다는 이유로 이런 살인에 대한 무거운 법적 처벌을 면했답니다. 정신병자 취급하는 건데. 그렇죠. 예전 뭐 한국 장순간적인. 법에서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내가 그렇게 했다 해서 조금 오. 이제 형량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분도 비슷한 지금 케이스가 처음으로 발생을 한 거죠. 야, 지금 근데 뭐 사람이 죽었는데도. 그러니까 그것도 잔혹하게. 108번이나 찔렀대는데. 맞습니다. 네. 어머. 네, 이분이시고요. 이 여자요? 네. 보시면은 네, 이제 이 당시에 사건 당시에 이제 일인데요. 뭐 당시에 강아지도 함께 있었고 네. 자신을 자해까지도 하셨다고 해요. 칼로. 그래서 이제 여성분은 브린 스패처는 이제 살아남았지만 남자친구인 체드 오멜리아는 이제 현장에서 숨졌다고 합니다. 환각 상태에서 이렇게 칼 죽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환각 상태에서 그 남자친구가 나쁜 놈으로 보였나 보지. 그래서 뭐 이렇게 그랬을 수도 있는데 예. 일단 대마초 복용을 처음 해봤다는 점. 그리고 이분이 처음 했을 때 그런 사이코시스 상태가 와서 그래가지고 이제 찔러 죽였다라는 명분으로 이제 커뮤니티 서비스를 받고 풀려나게 됐는데요. 대체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음주운전은 그러면. 맞죠? 그렇죠. 사람 죽이면. 아니 그리고 108번이나 흉기로 찔렀는데 그거를 정신 건강 문제로서 정상 참작이 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네요. 그게 그렇습니다. 지금 법원에서 정상 참작이 됐으니까 그 정신 건강 문제 그러니까 지금 커뮤니티 서비스만 받고 풀려난다 지금 이거거든요. 큰 논란이 되고 있죠. 왜냐하면 내가 이제 큰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도 나는 당시에 마리화나의 환각 상태였다 하면 이제 좀 형량이 줄어드는 거 그러면 아니겠습니까? 혹시 뭐 판사 말이- 판결이에요? 아니면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센텐스드 됐다니까요. 센텐스가 됐습니다. 그럼 혹시 그 대마초가 합법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도 영향이 있나요? 영향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자님들은? 합법이기 때문에 영향이 있을 수 영향이 있느냐. 있다. 마리화나가 네. 마리화나가 아니 술도 합법인데 음주운전은 안 되는 것처럼 이것도 그렇죠. 이거는 제가 볼 때 이 판사도 제가 볼 땐 환각 상태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 판사가 환각 진짜 상태야. 너무 이거는 웃기다. 말도 안 되고 아무리 그렇게 그 사람이 처음으로 죽었잖아요, 했다고 그죠? 해도 네. 죽일 수 있나요? 이제 사람들의 댓글을 좀 보자면은 So following this logic, does that mean anyone that has consumed a large amount of alcohol and has 누가 committed 똑같이 crime, such as driving while intoxicated, 저희가 방금 한 얘기죠. Should be absolved of any wrongdoing. 그럼 내가 술을 마셔서 정신 이상 상태에서 운전을 한 거는 내가 잘못한 게 아닌 거네. 이런 지금 화가 난 사실 댓글들을 보고 있는 거죠, 저희가. 그리고 뭐 이 영상 뭐 내용을 좀 디테일하게 보면은 누가 이분이 배심원단에 올라 있었네. 예. 네, partially 또 deaf라고 하시고, 네, 되게 아이들을 돕는 일을 하고 계시고, 전에 마리화나를 복용해 본 적도 없다고 여자가. 하고요. 이 여자분이. 네, 이제 이 여자분의 변호팀에 있는 정신과 의사 왈 마리화나를 사용해 본 적 없는 사람은 사람을 죽일 정도로 폭력적으로 변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여기 코멘트를 보면 캐나비스 인듀스인가요? 네, cannabis-induced psychosis It's is real. real. This wasn't even in dispute. 그래서 어떤 분들은 캐너비스를 복용하고 나서 마리화나를 복용하고 나서 정말 그런 사이코 상태가 될 수도 있다라고 옹호를 해주시는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리화나가 합법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이거는 처음에 흡입할 때 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 그렇죠. 어? 그렇죠. 항상
그럼 다 저 여자처럼 이렇게 칼 들고 지금 안 이렇게 해본 찔러 사람들은 쓰는 너네 거 아니에요? 했다가 살인마로 변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런 지금 얘기하는 약간 거예요. 그 판례를 보여주는 것 같고 네. 이게 좀 굉장히 논란이고 저는 반대예요. 근데 이건 판결을. 간단하게 말해서 한국인들은 술을 잘 아니까 술을 마시고도 살인하는 사람이 있고 사실 술을 아무리 마셔도 안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게 술의 잘못일까요? 그 사람의 잘못일까요? 그거는 사람의 잘못이죠.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사람 처음 잘못은 시작했던 안 되는데. 자체가 잘못된 거니까요. 그거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자기가 저는 저 판례가 지금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보고 있는데. 진짜 문화 충격적입니다. 네, 아니 그 술을 먹고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을 정도만 마셔야 그게 술인 거지. 술에 잡혀 먹기 시작하고 사람을 해야 한다. 그건 범죄자일 뿐이죠. 그렇죠. 근데 술을 처음 마셔봤을 때 그렇게 됐다. 예,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정말 운이 나쁘더라도 이런 판결은 안 되죠. 교도소 가야지. 그래도 죽였잖아요. 교도소 사람을 가야죠. 죽였잖아요. 그렇죠. 결국 교도소 사람을- 가야지. 그냥 뭐 커뮤니티 서비스 그거는 그죠. 말도 안 되는 미친. 그러니까 이게 어디예요? 캘리포니아죠. 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가 이러니까 급진 좌파 미친주가 됐다는 얘기가 나오는 사람들이 거죠. 떠나고. 예, 떠나는 거고. 생각해보면요. 말도 말도 안 뭐 되는 얘기네요. 환각 상태에서 실수로 사람을 뭐 넘어뜨려서 그래서 실수로 죽었다고 쳐요. 뭐 그런 거면은 뭐 이런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 잘 아규하면 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108차례를 찔렀어요. 저거는 이해를 할 수가 예. 없네요. 그리고 마리화나 저거는 진짜 피면은 저거는 인정을 하던데 그 스키zo프레닉? 네. 그러니까 그 완전히 상상의 세계로 빠져들 수 있는 그런 정신병이 있는 그럴 수 사람들이 있대요. 그게 또 예. 액티베이시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긴 하죠. 요새 나오더라고요. 이제 인정을 하더라고요. 네, 네. 마리화나 업계에서도 그 가능성이 있다고. 음흠. 그렇습니다. 앞으로 마리화나 관련 그렇네요. 법과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정말 궁금해지고 충격적인 소식인데요. 하지만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습니다. 다음 소식도 정말 문화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은 만약에 동네 길거리에서 갑자기 한 남성이 팔 길이만한 흉기를 칼을 휘두르며 동네 사람들을 위협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테체인가요? 마체테. 네, 네, 정글도네요. 그렇습니다. 이 마체테를 들고 이제 바닥에 막 휘두르면서 동네 사람들을 위협하면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네, 사람들한테 욕을 하면서 이게 굉장히 긴 영상이 또 하나 추가가 됐네요. 사람들을 전부 죽여버리겠다고 지금 위협을 하고 있고요. 이 사람의 인종 어디예요? 인종은 잘 사실 멀리 있어가지고 정확히 보이진 않네요. 하지만 뭐 동양인으로 보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어휴. 보이시죠? 지금 저게 마체테를 휘두르고 있는데 뭐야? 누가 둘이 받는 누가-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먼저 운전을 하던 한 용감한 시민이 꽤 빠른 속도로 이분을 쳐버려요. 어머. 그래서 이제 논란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친 게 잘못이냐 아니냐? 지금 아니에요. 공개하려고 근데 그러는 거예요? 이분 일어나시죠. 일어나서 또 도망가고 계시죠. 이때 우통을 벗은 한 남성이 달려와 휴막범을 때리고 넘어뜨립니다. 와. 네, 오, 발목을. 네. 완전 저기 네, 하지만 자세히 보시면 또 이분은 일어나시죠. 네, 그리고 용감한 시민 4분이 나타나서 합동 공격을 합니다. 전문 용어로는 다구리라고 하는데, 네, 이 다구리를 맞고 나서도 일어나시죠. 체력이 정말 대단하세요, 일단. 사람도 좀 양보. 예. 끝까지 일어나세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아까 마체테 들고 있던 그 네. 남자인 맞습니다. 거죠? 그래서 용감한 딱한것 시민들이 이게 차이나타운이었나요? 그쵸. 와, 차이나타운. 네. 하와이에 있는 하와이 차이나- 호놀룰루에 하와이. 있는 네. 차이나타운에서 있던 일인데요. 근데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미국에서 저런 진짜 말도 안 되는 흉기를 휘두르면서 근데 저는 용감한 시민들이 또 있었기에 이렇게 빠르게 아무런 피해 그러네요. 없이 검거를 할 수 예. 있지 않았나. 예.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아무리 맞아도 이분 차로 치여도 일어납니다. 네. That dude literally put every stat point into endurance. 체력의 모든 이제 내 능력치를 투자했다. 그 밑에도 있네요. 네, 게임 용어죠. 예, Deuce A Tank. 그냥 탱크랑 똑같다는 거예요. 탱크. 맞아도 탱크. 일어나니까. 네. 네. 보통 이제 게임에서 앞에 서가지고 모든 몬스터의 공격을 맞고 이제 나머지가 공격할 수 있게 해주는 애들을 탱크라고 하는데 네, 저 세 번째 댓글이 제일 재밌어. Drugs are a hell of a drug. 저런 댓글 좋아요. 누가 얘기했지? 코미디언 옛날에? 알프가. 그러게요. 근데 진짜 아무리 이런 큰 흉기를 들고 있어도 진짜 그렇게 저는 달려와서 이렇게 하신 게 정말 멋있고요. 이분들도 동감하는 것 같습니다. There's nothing quite like street justice. 길거리 정의가 그쵸. 솔직히 좀 속 시원해요. 저는 히어로물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분들이 진짜 히어로 아닌가요? 그러네요. 저 칼 들고 있는 사람 얼마나 무서워요. 아니 마체테 얼마 전에도 뉴스 나오지 않았나요? 우리가 보도했었잖아요. 아주 고래에서 마체테 네. 들고 막 그런가요? 이렇게 흉기 아니 뭐 휘두르고 종종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 정글도를 어디서 구하시는지들 그러니까. 들고 다니면서 자동차 유리도 깨부시고. 네, 맞아요. 그 밑에 댓글 보시면 I hope the people that did this
offers amazing service to their community. Don't get in trouble for it. 물론 그렇죠. 물론 이분들도 폭력을 사용했지만 이거는 정당화되는 폭력 아닌가요? 저도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정당방위가 정당방위로 해줘야 되는 거죠. 적용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네. 예. 그 차로 친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근데 약간 논란될 수 있지 않나? 근데 이분이 돌아다니면서 나는 찬성해. 나 여기 근데. 보이는 사람들 다 죽여버릴 거야. 위협을 했죠. 너무 위협을 그럴 것 하고 같아. 칼을 휘두르면서 했는데 저는 맨몸으로 가서 달려가는 거는 거의 자살행위라고 그쵸. 볼 수 있고 예. 그렇게 차로 와서 쳐서 이 마체테를 떨어뜨렸기 예. 때문에 가능했던 것 그리고 같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나 봐요. 그게. 아,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넘어져도 거의 윤미래 님도 아닌데 그러니까. 뭐 6번 넘어지면 7번 일어나시고 거의 그런 아니 거예요. 그 차로 이렇게 바로 벌떡 일어난 거 아니야? 벌떡 차로 일어나서 들어가면 양불에 됐는데. 좀 취해 있었던 게 약이야, 아닌가라는 생각이 약이야. 들고요. 약이 많아요. 고통을 못 그리고 느끼시는 거죠? 방금 차량 자체가 험머였습니다. 험머에 치였는데도 저렇게 일어날 수 있는 건 약물이 아니고서야.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역시 솔직히 기자님이라 정말 빠르게 잘 보시네요. 아니, 저 영상을 그리고 10번 봤는데도 미국에 험한지 솔직히 못 봤. 저는 마약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난 노숙자도 다 마약 문제라고 보고 맞아. 미국의 마약이 사실상 합법화가 됐다고 난 봐거든요. 이런 거 보면 마약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맞아. 아까 그 찌르는 것도 그렇고 그렇죠. 마약 문제잖아요. 그렇죠. 물론 뭐 이제 여기서는 마약이 아니지만 캘리포니아에서 네. 하지만 뭐 어쨌든 마약 문제로 만들어 가고 있죠. 네. 또 그건 마저도. 물론 폭력은 옳지 않아요. 하지만 저런 악당을 이렇게 함께 물리치는 거는 저는 속 그쵸. 시원하셨거든요. 아 근데 저도 속 시원했습니다. 저도 네. 시원했어요. 청취자분들도 길거리 그렇게 정의. 맞아요. 길거리 스트리트 정의, 저스티스. 스트리트 저스티스 맞습니다. 저 사람들 기소되지 않겠죠? 저는 사실 안 됐으면 만약에 좋겠네요. 급진 기소되면은 좌파에서 얘네들 살려줘야 돼. 또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네, 있어. 나타나서 서포트를 좀 어느 정도 해주지 않을까 사람들이 싶습니다. 네. 아 그리고 저거는 동네를 구한 거기 때문에 네. 선처가 되겠죠. 네. 누구 그렇죠. 한 해줘야지. 명이 죽었어도 잘해. 이상하지 않잖아요. 속 시원했습니다. 끝까지 네. 영상 봐서. 저도요. 사실 그 정글도에 잘못하면 그냥 팔이 잘려 나오고 그런 그냥 거예요. 정말 위험한 근데 카레예요. 정글도가 정확히 뭔가요? 그러니까 얘기해줘. 활동만한 길이에 그 나무 자르는 정글을 맞아요. 헤쳐나갈 때 쓰는 예. 정글도.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머쉘이라고 그러고 머쉘. 한국에서 기사 쓸 때 마체테라고 그죠. 하는데 근데 그 사람이 되게 순조롭게 잘 대응한 것 같아요. 그 차로 이렇게 바로 들이받은 사람이. 저는 그게 제일 나았던 것 예. 같아요. 맨몸을 던질 순 없잖아요. 네, 그렇죠. 위험할 수 있고 맞아요. 그래서 정당화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소식 중에 진짜 쉬운 소식이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조금 다 묵직묵직하네요. 묵직합니다. 네. 다음 소식 한번 알려드릴게요. 킬러가 좀 어두워졌는데 이게 좀 저는 제일 문화 충격적이었거든요. 이 세그먼트들이 다크해졌다고요? 네. 저도 이제 아니, 문화 충격에 이 걸맞고 싶은 이거는 다크하다기보다 어처구니가 어, 없는 빈스 일이잖아요. 맥마혼인가요? 아유. 이 빈스 맥맨, 네. 혹은 한국어로는 빈스 맥마혼이라고 하죠. WWE의 창시자인 빈스 맥맨이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충격적인 뉴스가 보도됐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엑스 엠플로이 전 직원을 이 성적 도구들을 이용해가지고 심지어 이 도구들에 뭐 딜도 막 이런 거, 네. 바이브레이터 이런 거에 WWE 레슬러 이름들을 붙여가지고 아, 뭐죠? 막 이분을 괴롭히고 지금 거의 강간을 하다시피 하고 거기다가 플러스 이제 다른 남성과 함께 관계를 하는 도중에 이 여성분의 얼굴에 머리에 똥을 싸셨다고 해요. 네, 그것도 그냥 관계가 아니고 쓰리썸이었어요. 쓰리썸의 관계죠. 정확하게. 다른 오. 남성분도 네, 있는 자리에서 정말 세 명이서. 모르는 분들이 남성분이라면 없을 것 같은 이 빈스 맥마혼이라는 이분의 와. 뭔가 이런 충격적인 소식에 많은 팬들이 또 더 심한 저 충격을 먹고 여성분이 어느 정도 피해자인가요? 의심을 네, 했지만 그런가 봐요. 네. 네. 그러니까 빈스 맥맨 그러면은 이제 WWE 창업자라기보다는 CEO, 그 아버지한테 그죠. CEO 죠. 물려받은 그렇죠. 굉장히 유명하고 억만장자고 네. 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얼마 전에 90억 달러의 사우디아라비아 기업에 판 걸로 알고 있어요. WWE에. 아. 왜냐하면은 그때도 이제 불륜 이슈가 나와가지고 그 여성을 아, 저기 나오네요. 그래서 입막음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Trial demanded. 이 중요한 건 네. 이 전 직원분이 이제 고소를 시작했고 정말 그렇죠. 디테일한 문자 내용부터 사건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면서 물론 이쪽 빈스 쪽은 지금 뭐 부인을 하고 있겠지만 정말 Extreme 너무 depravity. 디테일 때문에 네. 이 디테일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여성분을 지금 믿어주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 대변 넣는 거에 사람이 이제 충격받은 거 아니에요, 성관계 도중에. 저는 맞습니다. 진짜 어처구니가 없고 이 뭐-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 빈스 맥맨도 완전히 제정신이 네, 뭐 아니에요. 대변 문제도 있지만 굉장히 또 큰 제기되고 있는 문제 중 하나가 이제 이 여성을 데리고 빈스 맥마혼이 성매매 알선을 했다는 거죠. 다른 WWE의 아, 고위직 진짜? 빈스 직원들과 맥맨이? 함께 문자 내용을 보면은요, 이제 이 그랜트, 자넬 그랜트라는 여성분이세요. 자넬 그랜트라는 여성분한테 이 빈스 맥맨이 보낸 문자 내용이 I'm the only one who owns you and controls. 내가 너를 컨트롤한다. 아니 넌 내 거야. 끝까지 이거. 들어보세요. Controls who want to fuck you.
누가 너랑 할지의 컨트롤은 내가 한다. 너에 대한 성매매 알선은 내가 하는 거다라는 내용의 문자가 지금 아니 남아있죠. 근데 이 사람 이렇게까지 돈도 저렇게 추락을- 많고 그런데 왜 그러지? 그러니까 좋은 그냥 사람이다. 이제. 이상한 되게 트위스트된 변태가 아닐까요? 아니 맞아. 근데 이렇게 추락을 했나요, 빈스 맥맨이? 그러니까 야. 요즘에 아니 한국에서는 엄청 유명하죠. 이 이유가 뭔가요? 사람은 레전드 같은 사람이거든. 왜 저렇게 하는데 이유가 뭔가요? 워리어. 예. 네. 저렇게 할 이유가 없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모든 걸 다 근데 가진 남자인데. 근데 내가 볼 때 돈이 많으면은 이 컨트롤에 더 그 집중을 하게 된대요. 사람들이 사람이 절대 통제를 하지 하고 못할 싶대. 그런 예. 거를 억지로 시키고 막 그게 나의 힘이다. 그런 그- 자아 도취성 약간 힘에 빠질 것 맞아요. 같아요. 나도 그렇게 동의하고 네. 지금 저는 벤스맥맨도 거기까지 간 것 이게 같아요. 만약에 사실로 드러나게 된다면 정말 큰 처벌받았으면 좋겠네요. 네. 저도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짐승처럼 대했다는 거에 굉장히 분노스럽네요. 그리고 이거 이전에 여성들 WWE 여성 직원들하고 이렇게 불륜의 관계를 가진 거를 입막음 하려다가 이게 이제 여자들이 폭로하면서 그렇죠. WWE 회장직에서 내려앉았죠. 네, CEO직에서. 요즘 같은 세상에 지금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어처구니가 없어. 마지막으로 저는 주영님의 저요? 의견이 조금 궁금해요. 네, 또 궁금해요. 이제 여성 분이시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요즘 시대에. 그죠? 네, 뭐 처음 듣는 얘기라서 너무 황당해서 아까 이완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사실로 밝혀지면 큰 처벌을 꼭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 그 저희가 처음에 말했던 108차례 남자친구를 찌른 그런 친구의 그 사람의 이런 슬랩 언더 리스트 가벼운 형량 처벌 말고 맞아요. 진짜 제대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저는 오늘 여기 지금 기사에 나왔던 그 모든 분들이 정말 그 처벌을 받아야 돼요. 처벌을 크게 받았으면 네. 좋겠네요. 네. 저도요. 킬라 오늘은 주로 킬라로 시작하더니 킬인가요? 킬하고 왜 라킬이라고 했는지 알겠네요. 아니, 그러네. 오늘은 라킬그램입니다. 네, 라킬그램. 오늘은 별로 킬라그램이고 싶지 않네요. 네. 어쨌든 미국에서 인싸 되기란 정말 문화 충격적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인싸의 길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인사이드 아메리카의 라킬그램이었습니다. 문화충격기의 라이프스타일 안주영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이야기들과 함께 이렇게 돌아왔는데요. 제 목소리가 좀 많이 안 좋아요. 그래서 좀 독감에 걸려서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프로예요 프로. 그래도 오늘 아주. 재미있는 소식들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기대 부탁드릴게요. 기대됩니다. 물결치는 안주영 씨. 네? 물결치는 안주영. 오늘 목소리만 들으면 형 같아요. 네, 형이라고 아까 다 네. 가시죠. 첫 번째 소식부터 오늘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한국에 제가 한 8월 달쯤에 갔을 때 이 화면 보시면 지금 탕후루 아, 네 열풍이었죠. 이게 진짜 열풍이더라고요. 아, 진짜? 제가 작년 한 9월쯤에 다녀왔거든요. 근데 탕후루 열풍이어서 너무 신기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뭐 하나 먹어보기도 했는데 이제 그 미국의 베이 지역에도 상류를 했다라는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혹시 드셔보셨나요? 안 먹어봤어요. 탕후루? 저는 단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보기만 해도 제 스타일이 아니라서. 아 그래요? 이 보니까 LA에서 좀 유명해져서 저기 좀 나오네요. 파는 데도 좀 있고요. 저게 뭐죠? 저게 아 저게 탕후루예요. 한국인가요 지금? 한국은 아닌 거고 중국인 거 한국이네요. 아 중국이야? 중국 어디 네, 있어? 아유, 한국이네요. 한자 어디 있어? 안 보여. 왠지 퀄리티가 좀 중국인 줄 알았는데 근데 저렇게 한국이네요. 파는군요. 네. 네. 먹음직스럽네요, 보기에. 요즘에 보니까 인스타그램에도 막 파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네. 근데 그 탕후루가 뭐 한 개에 6불, 뭐 비싸. 10개에 뭐 50불 이렇게 해서 판매를 좀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탕후루 좀 어떻게 이게 유래가 어디에서 왔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궁금해요. 몰라요. 네, 네. 대체 탕후루는 어디에서 온 건가? 아니, 그쵸? 저희도 너무 올리고당 죄송한데 가지고. 제가 네. 왜 자꾸 저기 전문이야? 설탕이 너무 톡감을 많이 내느냐 들어가서. 하면 네. 설탕이 들어간 데다 올리고당을 또 넣었어요. 그렇죠. 그냥 근데 저렇게 해야 맛있나 봐. 맞아요. 아니, 위에다가 완전히 딱 이게 딱 탕후루가 드실 때 보면은 사면 되게 딱딱하게 그죠? 완전 사탕처럼 되어 있거든요. 아니, 보통 뭘 포장마차에 먹는단 이렇게 말이야. 가면은 꼭 저 물엿은 들어가더라고. 맞아요. 맞아요. 네. 그 단맛을 그래서 좀 좋아하기 그런 때문에. 과연 또 탕후루가 어떻게 왔느냐? 첫 번째는 그 몽골계 유목 민족들이요. 예전에 야외에서 썩기 쉬운 과일을 보존하기 위해서 녹인 엿을 과일에다 이렇게 발라서 말리거나 얼리는 식으로 굳혀 먹었는데 그게 바로 탕후루로 아 이게 발전했다. 중국에서 온 게 나는 아니군요. 그러게요. 네. 몽골계 캔디 유목 프루트. 민족이. 좀 귤도 보이는 것 네, 같은데. 맞아요. 맞아요. 다 아무거나 네. 하면 다 탕후루입니다. 과일. 맞습니다. 그냥 오케이. 설탕물
탕후루를 맞습니다. 묻혀서 굳히면은 뭐 포도, 탕후루입니다. 딸기 뭐 하고 싶은 거 다 네, 하시면 저러네요. 되고요. 네. 아유, 달게 진짜 세상에. 달겠다. 네. 맞아요. 네. 이게 바로 첫 번째 설이고 두 번째는 중국 베이징 길거리 음식이 이제 한국에 진출을 해서 아. 디저트로 먹게 됐다 이게 이런 이야기가 설이었군요.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사실 탕후루는 약으로 사용되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에 그 황제에게는 애첩 황귀비가 있었는데 이 황귀비가 어떤 약재로도 낫지 않는 병이 있었다고 해요. 네. 그러던 중에 어느 의사가 그 산사나무 열매를 설탕에다 달여서 먹게 했는데 이 병이 다 나았다고 해서 이 백성들이 이 산사나무 열매를 설탕에 달여서 팔기 시작했는데 이게 바로 오늘날의 탕후루가 되었다라는 믿거나 말거나 네, 이런 아니, 얘기가 있습니다. 저한테 너무 웃긴 포인트가 뭐였냐면은 네. 이 원 기자님의 그 의심하는 표정, 그 믿지 않는 표정. 아니 그리고 다 캐치했거든요. 주영 씨 지금 아프니까 저거 먹으면 나은 거 아니야? 아니 믿거나 말거나 게 진짜 믿거나 말거나 게 맞아요. 1000년 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알거나 아니에요, 이건? 그래서 원 기자님 마지막에 제가 믿거나 말거나 하니까 그냥 얘기하는 주영 씨는 저거 드셔보셨다 그랬죠? 저는, 네, 아니, 맛있어요? 무슨 맛이에요? 저는 그냥 저게 탕후루가 언제 먹었냐면 이게 한국에 갔으니까 저 친구들을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 이제 술 한잔 하고 마지막에 이제 좀 집에 갈 때 아니,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해서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달면서 되게 단데 이제 안에는 과일 맛이죠. 그냥 그거예요. 안에 과일이 좀 이렇게 생생한 편인가요? 아니면 약간 익어 그래 맞아. 생생하죠. 아, 생생하고. 야 생생해요? 네, 생생하죠. 근데 되게 딱딱하다가 하루 정도 집에 놔뒀다가 다음날 먹으려고 봤더니 이게 설탕에서 녹았더라고요. 그거는 밖에다가 빼놔서 그런 거 아닙니까? 밖에다 빼놔서. 그거 냉장 같아요. 네. 냉장 보관을 하셨으면. 네. 아무튼 그래서 맛있을 것 같고. 제가 이제 탕후루 얘기를 드리다가 우리 혹시 제가 문제 하나 낼게요. 네. 맞춰보세요. 문제도 있어? 오케이. 네, 아재들만 기억하는 코리안 탕후루 혹시 아시나요? 우리 아재분들? 저알 것 같아요. 깜짝이야 예. 뭐죠? 오히려 아직 우리는 모르는데요. 아, 좀 비슷해요. 뭐라고? 마탕 아니에요? 고구마 마탕. 마탕이랑 비슷한데 그게 탕후루랑 과일입니다. 비슷하잖아요. 과일이나 채소 쪽으로 생각해보세요. 그럼 저거지 설탕 토마토. 오! 아씨 어떻게 알았어? 아니 그거 맞아요. 어머니가 아, 나 어릴 설탕 때 토마토. 근데 너무 좋아하는데. 이런 댓글이 하나 있었는데 뭐예요?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너무 재미있었던 게 토마토에 설탕을 뿌리는 순간 그것은 토마토가 아닙니다. 무엇일까요? 뭔데요? 바로 도마도. 에이, 뭐야? 갑자기 여기 에어컨을 확 트는 것 같아. 이거 남국에 온 것 같은데. 아니 이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애들한테 도마도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아. 토마토 먹으라 안 그러면서 하잖아요. 도마도를 딱 잘라서 도마도 먹으라. 근데 그죠? 도마도하고 설탕 찍어 먹으면 맛있지. 맛있죠. 맛있어. 아니 굳이 그건 맛있어요. 사투리를 경상도 사투리를 죄송해요. 전 경상도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경상도예요. 도마도 네. 무라 한번 해주세요. 경상도 분. 야 도마도 무라. 이거. 이거죠. 아, 이거 네. 지금 네이티브예요. 올라오세요. 네이티브다. 저는 경기도입니다. 아, 네. 수도권 사람이었어요. 네. 그래서 결론은 뭐 이렇게 한국 음식들의 이제 뭐 오늘 탕후루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렸고 그 외에도 한국 음식의 위상이 날로 날로 커진다 이 얘기를 아, 뭐 예전에 뭐 K푸드. 킬라그램님 뭐 비빔밥. 비빔밥 얘기를 네. 네, 그것도 해주셨잖아요. 그렇고요. 뭐 네. 일본에서의 이번 연도 1위 간식도 10원빵이었어요. 한국에. 아, 10엔빵으로 아, 바뀌어가지고 10엔빵. 그게 뭐죠? 일본에서 가장 핫한 약간 지금도 국화빵처럼. 그 간식이 10원빵이라고 그 10원 모양으로 크게 빵이 있거든요. 한국에. 근데 그게 10원빵이 이제 일본으로 넘어가면서 지금 마치 탕후루가 넘버원 간식이듯이 지금 약간 붕어빵 일본에서- 비슷한 건가요? 그런 네, 거죠. 안에 안에 팥도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가 치즈 있어요. 들어갈 수도 있고. 그게 10원빵이 그래갖고 태클이 걸린 게 뭐냐면 그 한국은행이었나요? 그 네. 화폐 조폐공사였나? 거기서 아이, 태클을 설마. 걸어가지고 진짜로요? 진짜요? 그래서 그거를 10원빵을 그 화폐 모양으로 못 쓰게 했다는 그 아, 진짜 진짜? 왜 엉망한 카운터피스로 거예요. 쓸까봐? 그것 때문에 걸린 것 같은데. 아니 이게 10원보다 비싸지 주더라도 그죠? 아니, 왜냐면 그렇죠. 그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게 있으니까 이제 일본도 확실히 열풍이 그래서 나는 이제 뭐 거고. 지금 열풍이다, 제가 열풍. 보면 보면, 했던 말은 예. 그냥 후라이드 치킨이 어쨌든 굉장히 인기가 많대요. 4년 연속 나이스. 설문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다. 자 오늘 저녁은 이게 치킨이다. 한국의 후라이드 치킨이죠? 네. 한국 사람들이 그 KFC라는 단어를 한국인들이 가져오고 있잖아요. 네. 코리안 프라이드 치킨으로. 아, 네. 그런가요? 아니 근데 한국에서 이렇게 치킨을 시키면은 너무 맛있. 왜 한국이 더 맛있지? 그러니까. 맛있어. 한국이 아니 더 한국이 더 맛있어요. 맛있어. 치킨은 진짜로. 진리예요. 맞습니다. 한국이 더 맛있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후라이드 치킨이 1위지만 또 가장 잘 알려진 음식들 외국인들에게 그건 1위가 역시 김치, 그죠? 2위가 비빔밥, 3위가 치킨이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4위가 코리안 바베큐였는데 마지막으로 문제 하나만 내고 저희 다음으로 네. 넘어갈게요. 문제가 많네요. 문제 네. 좋아요. 팝 퀴즈. 로보캅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로보캅이? 아 이거 이것도 저기 아시잖아요. 모르겠는데. 한번 해주세요. 비빔밥 아닌데? 아니에요? 다시?
하시는 대답은 분. 좋았다. 아니요. 아니, 근데 비빔밥 아니고 그거예요. 뭐. 치킨. 맞아요. 인가요 혹시? 치킨 맞습니다. 제가 넌센스 치킨. 좋아해서. 아니 나 괜찮아. 오디오가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너무 크게 웃었나요? 아, 너무 로봇캅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킬라그램님 뭐라고요? 치킨입니다. 아니 처음에 너무 딱 맞다는 듯이 그렇게 했는데 그거 5개 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갈게요. 약간 아, 이제 예. 진지한 이야기로 돌아가서 아, 진지한 이제 얘기가요? 캔자스 심각한 일 시티에서 치프스 경기를 관람을 하신 분들이 5명의 친구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틀 만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세 명 있죠. 네. 이 3명이 친구 집 뒷마당에서 시신으로 발견이 된 오. 이 남자 3명의 죽음에 대한 미스터리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요. 네. 이 3명이 죽었어요. 일단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그것도 네. 친구 집 뒷마당에서. 그런데 네. 그 집주인은요. 이틀 동안 그 집 안에 있었고요. 친구들의 죽음을 몰랐다고 합니다. 야. 그리고 그 죽은 친구들은 가족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가만히 아니죠. 있지 않았겠죠. 찾아다녔겠죠. 찾아가고 또 그 앞에 차가 있으니까 막 문을 두드렸는데 본인은 헤드폰을 끼고 또 선풍기 소리가 시끄러워서 몰랐다. 수상한데요. 이런 이틀 이야기. 동안요?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상한데요. 저 집입니다. 뒷마당을 네.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아 여기 나오네요. 뒷마당인가요? 맞습니다. 여기인데 이제 그 3명이 죽었잖아요. 이름이 클레이튼, 아까 뭐 사진 데이비드, 보고. 리키 네. 이 3명이 지금 죽었는데 이 셋이서 같이 이 5명이죠 원래는 5명 집주인 그리고 4명의 친구들 네. 그렇게 해서 같이 이제 경기를 보다가 발견이 된 거예요 이 3명이.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발견이 됐냐? 이 맥긴이라는 죽은 자의 약혼자가 집에 갔다가 차가 있으니까 이제 문을 안 열어주잖아요. 그렇죠. 그냥 침입을 한 거예요. 침입을 아. 해서 현관을 열자마자 시신 한 구를 발견했고요. 그리고 경찰과 같이 들어가서 나중에 뒷마당에서 시신 2구를 더 발견을 했습니다. 시신이 그냥 파묻지 않고 그 위에 덩그러니 네, 그냥 있었나 있었다는 얘기예요. 보네요. 네. 그럼 이게- 현관에 있었다는 건 몰랐을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캔자스시티 그 플레이오프 경기가 끝난 직후잖아요. 지난 그렇죠. 주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더 이게 오싹하더라고. 얘네들이 그러니까 다 캔자스시티 팬들인데 그렇죠. 뭐 그 언쟁해가지고 저렇게 서로 그럴 죽일 수 일이 있잖아. 있나? 뭐 있나? 그러니까 좀 그 처음에 전 뉴스 보고. 근데 좀- 이제 좀 그 이해가 안 윌리스라는 가더라고요. 사람이 집주인이에요. 네. 근데 이 사람의 변호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변호사가 또 진술을 들어보죠. 네. 이야기를 했을 때 처음에는 이렇게 진술을 해요. 그 친구들이 집을 떠날 때 에스코트를 하고 윌리스는 자러 갔다. 라고 네. 이야기를 했다가 그 다음에 말을 좀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그 집주인이 예, 그 윌리스라는 사람이 그 집주인이 그 자러 갔을 때 그 3명의 지금 죽은 친구들은 그 집에서 그냥 경기 보고 뭐 이렇게 같이 있었다. 그 자기는 먼저 잤다. 그 집 안에서 잡다는 거죠. 예, 그 집 안에 뭐 2층으로 올라가서 잤다 이거예요. 그 의심스러운데. 예, 근데 의심스러워. 약간 바닥 얘기를 의심스럽다. 스토리를 변화시켰다라는 얘기와 그러면서 이제 이게 좀 혹시 자기가 혼란스럽게 얘기할까봐 부연 설명을 한 게 원래 좀 친구들이 놀러 오면 그냥 좀 가까운 사이면 나는 뭐 집주인이 먼저 올라가서 잘 수도 있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자기는 편하게 잠이 들었고 그럴 대신 너네들은 떠나고 싶을 때 떠나 하고 자기는 모른다. 이제 집주인은 그렇게 진술을 했다는 얘기를 그 변호사가 했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서 그렇지만 이제 죽은 사람의 그 가족들이나 친지들이나 사촌들이 봤을 때는 억정이 이게 무너지죠. 너무 말이 안 이상하다. 되죠. 첫 말이 안 번째 되죠. 말이 안 진술과 되죠. 두 번째 진술에 많은 허점이 있다. 그러면서 네. 얘기를 했고요. 그렇게 집을 떠나고 있었는 걸 보았다라고 하면서 또 그들이 떠난 사실은 몰랐다라고 말을 하는 게 정말 이해가 안 간다. 저는 그렇죠. 집주인이 네, 나는 그렇게 그냥 얘기했다고 딱 들었을 때 집주인이 죽인 건 아닌가. 처음부터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냥. 처음부터 이상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한 명이 더 있잖아요. 그 친구. 네, 그렇죠. 그렇죠. 맞아. 한 분이 더 있는데 한 그걸 명 어떻게 된 친구는 거예요? 한명더 그 있어. 피해자들과 같이 있을 때 자기는 그 3명 놔두고 먼저 떠났대요. 그러면서 뭐 그 3명은 이게 이름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제오팔디라는 걸 뭐 와칭 제펄디, 보고- 제펄디라고 제펄디. 저기 게임쇼 있죠. 그죠, 게임쇼. 예. 제펄디를 보고 오래된 있어서 게임쇼. 자기는 자정쯤에 집을 떠났고 나머지 3명은 자기는 모른다. 또 이렇게 그의 변호사는 또 그렇게 그러면은 주장하고 그 살아있는 2명을 의심해야지. 예. 그러면은 그렇죠. 사건을 다시 재구성을 해봤을 때는요, 이 그 5명이 처음에 있었단 말이에요. 게임을 보고 있었고 집주인이 위로 올라갔답니다. 근데 지금 추가 진술을 통해서 진술을 바꿨어요. 그렇죠. 그래서 3명이 죽어 있었던 걸 몰랐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제가 봤을 때 키맨은 집을 먼저 떠났다는
이 알리바이를 얘기를 한 이 4명 중에 아니 5명 중에 한 명 나간 먼저 사람. 나갔던 사람 네. 그 사람이 먼저 나갔다는 게 알리바이가 성립이 된다고 봤을 때는 그러면 이 4명 나머지 4명 중에서는 집주인이 범인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보여지더라고요. 가장 유력하죠. 뉴스만 지금 일단 그리고 겉을 이게 네. 시신을 부검을 하겠지만 이 업터시가 끝나고 나서 시신에 대해서 뭔가 이런 타살 흔적이나 아니면 뭐 독약, 독극물 흔적이 나왔을 때는 집주인이 이제 그때는 완전 용의자가 될 가능성이 빼박이라고 높겠죠. 하죠. 네네, 네. 빼박. 딱 네. 그리고 그거죠, 혼자 잠자러 갔다는 것 자체도 난 조금 이해가 안 가. 그쵸. 일단 시신이 현관에 있었다면서요. 그리고 이런 강력 사건에서 진술을 바꿨다라는 것은 굉장히 근데 그 너무 소송에서 무서운 거는 불리하게 작용을 하거든요. 이상하죠. 수상하죠. 이제 그 친척들이나 그분들 하는 말씀은 밖에 그렇게 추운데 어쨌든 시신 세구가 있는 거가 너무 끔찍한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3명이 죽었고 어쨌든 그 집주인 밀리스는 현재 그 집에서 이사를 나갔다고 합니다. 아 근데 그러니까 바로 신고도 안 했잖아. 거기 죽었다고. 이틀 동안 그 그냥 여자친구가 자기는 집에 찾아낸 거 있었다. 아니야? 예, 그러니까 예. 이게 말이 안 어떻게 되지. 모르냐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게 말이 안 너무 되지. 말이 안 그 되죠. 자기가 초대한 애들 아니야? 그러니까요. 그 자기가 내 초대해가지고 그러면 베프들이면은 최소한 자기가 초대했으면 얘네들이 나간 거는 봐야 되지. 그죠. 그쵸. 너무 죄송한 말씀인데 오늘 진행된 모든 스토리 중에 제일 재밌는 스토리 같아요. 아 그래요? 누군가는 제일 진실을 알고 사건이죠. 있겠죠. 예. 아니 재밌지만 굉장히 좀 안타까운 그죠. 비극이고 솔직히 너무 캔자시티 흥미롭네. 치프스가 이겨가지고 막 좋아했고 지금 살아 있었다면 지금 더 신났겠죠. 그렇죠. 슈퍼보울 진행 봤잖아요. 네, 그럼요. 캔자스 이게 치프스가. 무슨 일이야? 오늘 이제 시간이 또 다음 소식을 전해야 되기 예. 때문에 여기까지 캔자스 시티의 미스테리 사건이었습니다. 미스테리야. 그리고 세 번째 소식은요. 그랬던 거야. 크리스턴 탐슨. 농구 선수 트리스탄 탐슨이 금지 약물 복용으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네. 어이구야. 그래서 NBA에 따르면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의 트리스탄 탐슨이 금지 약물 규정 위반으로 25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아이고. 받는다고 네. 공식 발표를 했고요. 이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의 금지 약물 2가지에 대해서 양성 반응을 보였고 이제 그는 그로 인해서 25경기에 출전을 못해요. 네. 근데 이 두 약물 모두 경기력 향생제로 이제 간주가 된대요. 뭐 이렇게 네. 몸을 향상을 키우는 시킨다. 건가요? 이제 그러니까 아니 네. 그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뭐 그 아. 각성제 뭐 이런 거겠죠. 그쵸. 네네. 스테로이드 비슷하게. 그 맞아요. 사용자가 좀 근력을 좀 강화하고 네네. 회복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약물이라고 어디 하네요. 아팠나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죠? 부상당할 때 아. HGH나 스테로이드를 복용하면 그죠. 아, 그렇죠. 회복력이 더 보면 아까 전에 빨라진다고 합니다. 아이부타모렌이라는 예. 거를 했다고 하는데 뭐 아이부 이런 거 들어가면 페인킬러 위주였을 수도 있는데 예. 그런데 보통 운동 선수들에 대한 이런 약물 복용 그게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마약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렇죠. 정말 예. 약들 있잖아요. 운동신경을 필요해서. 이렇게 예. 저 뛰어나게 하는 거고 뭐 그죠. 아니 예전에 그 야구 선수 중에서도 호세 칸세코라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메이저리그에서 엄청나게 홈런 타자로 날렸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가 약물을 안 먹었으면 나는 메이저리거가 될 수 없었다. 이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큰 힘이 되는 중요하네요. 거지. 그러니까 그러네요. 이거를 징계하는 건 뭐 당연하죠. 이게 그래서 어쨌든 그 리그는 톰슨의 출장 정지가 클리블랜드가 미러키 벅스를 상대한 수요일이면 지난주였나요? 네. 네. 네, 지난주부터 출전 정지가 네. 됐고요. 돈도 못 받는다고 합니다. 급여도 못 받고. 그건 당연한 거고요. 네. 네, 뭐 그건 NBA 당연한 겁니다. 선수들 연봉 우리가 걱정해 줄 네, 텐지 뭐 않죠. 거기는 뭐 돈이 없어도 먹고 사는 사람들이고요. 네. 근데 어쨌든 되게 그 트리스탄 탐슨이 굉장한 사람이잖아요. 레전더리하죠. 클리블랜드 네. 캐벌리어스에서 스타 좀 선수. 어찌됐든 뭐 이렇게 또 출전을 못 한다고 하니까 이 알렌과 함께 트윈타워를 구축하는 에반 모블리가 무릎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해 있는 상황에서 탐슨이 없었다면 잘 몰라요 사실. NBA를 잘 모르는데 잘 아는 것처럼 지금 하려니까. 지금 계속 도움의 눈길을 보내고 있잖아요. 내가 안 보여가지고 나도 못 도와줘. 좀 대체 그거야 이게. 아니, 옆에는 엄청 지금- 부지했어요. 12.4분 이게 찍고. 농구에게 되게 대단한 인물인데 이분이 없으면은 경기가 힘들다 뭐 이런 거 아닌가요? 아니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뭐 그러니까 경기 징계 잘 받았고. 아까 그 얘기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36경기 중에 나와서 평균 12분 4초밖에 안 뛰고 네. 그런데 아, 맞아요. 평균 득점이 3.8점에 3.9 리바운드를 기록하면서 잘하죠. 알렌 백업 센터로 이제 제목을 다 하고 있다. 뭐 그런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스타는 이제 아니지. 지금 그죠. 이 그래도 정도면은. 중요한 핵심 예, 백업 그렇죠. 멤버 중 백업 하나다. 멤버. 예. 그러니까 이제 백업 했는데
현역에 뛰고 있는 사람들보다만큼 했다 뭐 이런 얘기예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연봉은 꽤 많이 받아요. 그죠. 또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 앞으로- 맞아요. 걱정할 건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농구에 관심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좀 NBA를 레이커스랑 클리퍼스 경기 좀 챙겨보고. 아, 저는 레이커스랑 그거 클리퍼스는 많이 보는데. 레이커스는 클리퍼스 레이커스는 LA 팀이니까. 아, 그럴 수 네. 있죠. 그래서 예. 예, 아니 그리고 제가 아, 근데 오늘 재밌게 들었어요. 저 우리 구독자로는 제가 좀 많이 아파요. 어떻게? 아, 근데 진짜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웃고는 계시지만 지금 안주영님이 굉장히 지금 몸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서 지금 제가 그래서 아까 웃으면서 프로라고 그랬던 것이 다음 맞습니다. 주에는 더 네, 열심히 지금 제대로 앉아있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라이프스타일의 안주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서 코미디언 오웬 벤자민의 아무렇지도 않은 아시안에 대한 인종차별 발언,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부터 팬데믹 그리고 현재 아시안을 향한 인종차별 발언과 범죄는 여전히 그리고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이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아시안을 향한 증오 그리고 범죄는 원인이 없습니다. 그냥 아시안이기 때문이란 이유에서인데요. 이 혹자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영주권자, 시민권자니까 괜찮다. 하지만 아시안을 향한 증오와 범죄는 앞서 말했듯 한국이든 중국이든 일본이든 국가와 신분을 따지지 않습니다. 왜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왜 우리는 아시안이라는 이유만으로 피해자가 되어야 하는가 되짚어야 합니다. 이 복수할 필요는 없지만 잊지 말고 끊임없이 목소리를 높여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기사였습니다. 문화충격 시즌2 6번째 에피소드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